1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수의 문제 행동 원인과 해결 방안을 각각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 첫째, 민수는 자신의 꿈과 목표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제시문을 보면 어차피 대학교에 가지 않을 건데 수업은 왜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꿈과 목표 설정에 불확실함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보면은 일단은 원인을 잘 짚어주셨어요. 민수가 꿈과 목표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거에 대한 근거는 제시문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례를 들었죠. 여기까지 잘했고요. 그 다음 또 이어서 볼게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 교사와 연계하여 진로 상담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로 적성 검사를 해보고 자신의 적성에 대해 파악해볼 시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커리어넷을 연계하여 진로 VR 체험을 시행하겠습니다. 네, 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한이라는 말이 반복되다 보니까 좀 단조로운 느낌이 들고 문장이 뚝뚝 끊긴다?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해결 방안 한 가지를 말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해결 방안이 하나, 둘, 셋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어디를 채점해야 될지 평가자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방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내가 생각한 사례들이 좀 많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인 방안 하나를 문장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적인 방안 하나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진로 상담 교사와 연계한 진로 설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를 말하면 좋겠죠. 우선 진로 적성 검사를 통해서 민수가 자기의 적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커리어넷과 연계한 진로 VR 체험과 같은 다양한 진로 체험을 제공한다면 민수가 자기의 적성을 또 자기의 꿈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참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이어주면 되겠죠. 이를 통해 보다 즐겁게 자신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인 둘째,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가 없습니다. 현재 제시문을 보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A 교사의 수업은 열심히 듣지만 다른 수업들은 흥미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내재적 동기가 부족해 보입니다. 사소한 거긴 한데 자신의 내재적 동기라고 하면은 조금 의미가 불분명할 수 있어요. 학업에 대한 내적 동기가 부족해 보입니다. 라고 좀 더 명료하게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담임교사가 개별 상담을 해서 민수의 마음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A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A 교사의 수업은 비교적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A 교사가 민수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보다 열심히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또 보면은 개별 상담을 통해서 민수의 마음을 들어보아야 한다고 했는데 마음을 듣고 나서 어떤 처방을 해줄 건지까지 얘기를 해주면 더 완벽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별 상담을 통해서 민수가 왜 수업을 듣기 싫은지에 대해서 그 마음을 충분히 듣도록 하고 학교에서 수업이 필요한 이유, 공부가 필요한 이유를 나중에 민수의 미래 생활과 관련지어서 필요성을 깨닫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담임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A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넓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민수가 A 교사의 수업을 그래도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A 교사가 민수에게 그 전부터 관심이라든지 그런 따뜻한 모습을 보여줬을 거라고 생각해서거든요. 그래서 동학년 협의회를 만약에 열게 된다면은 이런 민수 상황을 좀 선생님들께 말씀드려서 여러 교과 선생님들께서 조금이라도 민수에게 관심을 가져줄 수 있도록 제가 좀 부탁을 드린다면은
민수가 여러 교과에서 수업 태도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만든 답안에 제가 좀 수정을 해봤는데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구상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수는 현재 학교 수업에 흥미가 없어 수업 시간에 종종 잠을 자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 행동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미래 진로에 대한 목표 의식이 없어서입니다. 제시문에서 알 수 있듯이 민수는 대학에 가지도 않으니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의 말처럼 사람은 목표가 없으면 무엇을 하기가 싫고 일상생활을 놓아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민수에게 맞는 꿈과 진로를 찾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수에게 진로 상담교사와 연계한 진로 설계 활동을 하겠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특징과 특성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직업 분야를 충분히 탐색할 기회를 준다면 민수도 자기의 꿈을 찾고 목표의식을 가져 학교 생활에 더 성실히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학업에 대한 동기가 낮아서입니다. 민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뚜렷한 진로 목표가 없기 때문에 학교 생활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은 상황입니다. 또한 제시문에서 A교사 수업은 열심히 듣는 것으로 보아 이를 반대로 생각한다면 선생님들의 관심이 부족해서 수업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은 내재적 흥미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갖는 관심과 기대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동학년 협의회 시간 때 여러 교과 선생님들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수의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린 후 조금이라도 더 일상이나 수업에서 민수에게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변화가 생긴다면 민수도 여러 수업 상황에서 더 열심히 수업을 듣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다시 피드백을 드리자면 선생님께서는 제시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것까지는 괜찮거든요. 다만 방안을 제시할 때는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개수에 맞게끔 일단 총체적인 방안 하나를 제시해 놓고 그 안에 하위 사례를 제시를 하거나 예시를 들어주는 게 더 적절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장을 짧게 말하는 건 사실 좋은 현상인데 짧게 뚝뚝뚝뚝 끊어서만 말하면 뭔가 약간 AI나 로봇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또 문장을 형태를 변화시켜주는 고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 부분 진로교사와 연계하여 상담받도록 하고 진로 적성 검사해보도록 하고 커리어넷 연계해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뭔가 조금 로봇과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유연하게 연결해 줄 수 있는 문장 구성으로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